네,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은 주식시장의 함정에 대해서 강의하겠습니다. 주식시장의 함정. 자, 보면 첫 번째로 작전 세력, 두 번째로 공매도 작전 세력, 그리고 세 번째로 선물 도박 작전 세력, 그리고 네 번째로 싼 거래세의 함정입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로는 회사 내부 주가 조작. 이것은 세력이라고는 좀 그럴 것 같아요. 주가 조작에 의해서 이런 주식시장의 함정들이 여기저기 파 있습니다. 마치 지뢰밭과 같지요. 우리는 주식시장의 수익을 얻는다는 한 산을 넘어가야 합니다. 그런데 그 산을 넘어가는 중에 지뢰와 함정들이 여기저기 많이 깔려 있습니다. 무사히 통과하려면 지뢰와 함정을 알아차리는 지혜가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제가 최소한 주식시장에서 우리가 조심해야 할 함정에 대해서 몇 가지를 설명하겠습니다. 주식시장의 함정은 아주 많습니다. 제가 아는 것도 있지만 모르는 게 더 아마 많을 거라고 저는 가늠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알고 있는 범위 내에서 최소한 짧은 시간에 이해하기 쉽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첫 번째 작전 세력입니다. 굳이 주식을 안 해도 작전 세력에 대해서는 다들 한 번쯤은 들어봤을 겁니다. 말 그대로 작전이라는 것은 임의로 주식 시장에 의해서 움직이는 게 아니라 주가가 어떤 불순한 세력에 의해서 주가가 조작되는 것을 작전 세력이라고 합니다. 보통 작전 세력의 보편적으로 차트가 이런 모양을 이룹니다. 회사를 갖다가 살살살 밑으로 끌어내려요. 주가를 일부러. 어떻게 해요? 네. 언론을 이용하기도 하고요. 인터넷에 있는 댓글이나 여러 블로그 글을 통해서도 개미들의 심리를 자극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사고팔고를 반복을 하면서 계속 천천히 주가를 밑으로 떨어뜨립니다. 그러면 보통 세력들은 어느 시점에서 시세가 무너지면 개미들이 물량을 토해낼 수밖에 없다는 지점을 정확히 합니다. 그걸 일명 작전 세력들은 개미털기라고 합니다. 이게 보통 심리적으로 해서 사람들이 그걸 못 견디고 도망가는 경우도 있지만 자기와 개미 투자자의 자기의 의사와 상관없이 그냥 주식이 처분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네, 반대 매매입니다. 주식을 안 하신 분이면 반대 매매가 무엇인지를 알 겁니다. 미수를 쓰게 되면 일정한 금액이 떨어지면 주식값이 주식회사는 이 사람이 돈을 못 갚을 거로 미리 판단하고 자기의 원금 회수를 위해서 주식을 강제적으로 판매를 합니다. 그거를 반대 매매라고 합니다. 보통 작전 세력들은 이런 걸 다 정보를 꿰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면 지금 10,000원 만 몇천 원이던 주식이 7,000원까지 한 15,000원 가던 주식이 7,000원까지 떨어지면 그 사이에 다 막 8,000원, 9,000원대 그 시세가 떨어지면 반대 매매가 이루어지는 걸 합니다. 왜 반대 매매 이 시점을 이용을 하냐면
개미들이 어쩔 수 없이 물량을 싼 가격에 토해내게 만들기 위해서. 이거를 일명 작전 세력들은 개미털기라고 합니다. 그리고 쭉 떨어뜨리면서 계속 매입을 하다가 저기 시세를 올리기 위해서 개미꼬시기라는 또 작전명이 있습니다. 말 그대로 주가를 올리면 개미들이 불나방처럼 달라붙어야 주가가 오르기 때문에 일명 이걸 작전세 등을 개미꼬시기라고 합니다. 그럼 개미들이 꼬셔서 막 이게 좀 약간 올라가는 주식에서 이렇게 단타 치는 사람들 있잖아요. 이런 사람들이 붙음으로써 작전세력들의 원하는 가격을 상승시킵니다. 이걸 일명 개미꼬시기라고 합니다. 그리고 일정한 가격에 자기가 세력들이 원하는 가격이 갔을 때 주식을 매입을 합니다. 이때부터 본격적인 작업에 들어갑니다. 만약에 세력들이 대량의 물량을 내놓으면 금방 떨어지겠죠. 세력들이 물량을 팔 때까지 그걸 다 누군가 비싼 가격에 먹어야 합니다. 예, 물론 개미들이 먹어줘야 합니다. 여기서도 또다시 개미 꼬시기가 또 들어갑니다. 그러면 작전세력들은 개미들이 비싼 가격에 먹은 주식을 팔고 유유히 시장에서 빠져나갑니다. 그러면 어느 순간이 되면 가격은 원래 시장가로 다시 돌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이걸 일명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작전 세력입니다. 그래서 세력들은 요 차트에 나오듯이 최저점에서 매입을 하기 시작해서 최고점에서 판매를 하고 매도를 하고 유유히 빠져나오고 수익을 남깁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 급등하는 주식에 올라탄다면 여러분들은 저기 높은 데서 샀다가 저 밑에 바닥으로 떨어지는 데서까지 이거 바닥을 구경할 겁니다. 누가 그러거든요. 바닥인 줄 알았더니 지하 1층도 있고 지하 2층도 있더라. 그래서 작전 세력들을 항상 조심해야 합니다. 제가 작전 세력이 뭐 어떤지는 제가 말씀드리려면 먼저 이게 많은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단순한 거 하나만 할게요. PER, 퍼와 BPS, PBR 요거만 봐도 얘가 겁나게 비싼지 안 비싼지 최소한 이 세력들이 매도하는 시점에서 이게 최소한 비싼지 안 비싼지 그것만 확인해도 대략적으로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요즘은 이렇게 급등하면 다 위에서 G라고 다 나와요. 이게 세력들 냄새가 딱 해놓은 것 같은 거 하면 G라는 이게 편말이 떠요. 그 차트를 보면. 그러면 그런 거는 그냥 쳐다도 보시지 마세요. 요게 작전 세력들의 함정입니다. 여기에 빠지면 반토막은 고사하고 반의 반토막에 10분의 1토막도 날 수가 있습니다. 나는 1억을 투자인데 원금이 1,000만 원이 될 수 있는 상황까지 옵니다. 그래서 주식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그냥 맹목적인 탐욕으로 덤벼들면 작전 세력들의 그냥 밥이 될 뿐입니다. 자, 그 다음은 공매도 세력, 작전 세력에 대해서입니다. 그러면 작전 세력과 공매도 작전 세력은 또 뭡니까? 예, 틀립니다. 작전 세력은 주식을 매입을 해서 일정하게 그거를 임의로 올려서 그 가격에서 팔고 빠져나가서 차익을 남기는 게 작전 세력입니다. 그러면 공매도 세력은 뭐냐고요? 공매도는 일종의 만약에 내가 이 주식이 떨어질 줄 알고 있어요. 떨어지는 데다가 그냥 베팅을 하면 돼요. 쉽게 말해서. 도박과 같습니다.
그냥 떨어지는데 베팅을 하면 돼요. 떨어지는 것만 맞추면 돼요. 오르는 게 아니라 떨어지는 거에 베팅을 걸면 돼요. 그럼 먹어요. 이해가 되시나요? 그럼 공매도 세력들은 어떤 주식이 내가 떨어지는데 베팅을 많이 했다면 이 세력들이 그 주식 가격을 어떻게 되는지 자기가 원하는 가격에 떨어질 겁니다. 물론 그 주식을 사고 팔고 함으로써 이익은 없습니다. 그냥 공매도라는 합법적인 저는 공매도를 이거를 좀 예민하겠구나. 요거는 말씀 안 드리긴 낫겠네요. 좀 예민하고 많은 사람들이 다칠 수가 있기 때문에. 공매도는 쉽게 말해서 그냥 도박입니다. 떨어지면 알고 있으면 이 집에 떨어질 거 알고 있고 거기다가 베팅을 하면 그만큼 돈이 들어옵니다. 그럼 그 공매도 세력들은 그걸 떨어뜨리기 위해서 또는 내가 마친 게 올라가는 거에 의해서 주식에 사고 파는 거로 이익이 아니라 그냥 도박으로 해서 수익을 얻습니다. 그래서 말도 안 되게 싼 주식이 말도 안 되는 가격이 더 떨어지는 경우가 있어요. 그럼 사람들은 말을 하죠. 아, 주식 모르겠다. 대부분 그런 데는 다 이유가 있습니다. 보통 이 공매도 세력들은 주식값이 굉장히 싸면 이 이상 더 내려갈 거라고 어느 누구도 거기다 베팅을 걸지 않습니다. 하지만 여기다 만약에 주식이 내려갈 수 없는 데까지 아주 바닥으로 내려가 있는데 여기서 더 확 떨어질 수 있다면 거기다 베팅을 걸어서 그렇게 된다면 공매도 작전 세력들은 엄청난 수익을 올립니다. 그러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어떻게든지 그 회사의 주식을 하락을 시킵니다. 이런 과정에서 우리도 모르는 보이지 않는 작전 세력들의 손에 의해서 개미들은 손해를 보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는 선물 도박 작전 세력. 자, 작전이나 공매도까지는 사람들이 좀 들어봤을 겁니다. 근데 선물 도박 작전 세력이란 말은 아마 처음 듣는 분들이 대부분일 겁니다. 공매도는 합법적인 거래입니다. 하지만 선물 도박 작전 세력들은 이게 그냥 도박입니다. 공매도는 유가 증권시장에서 증권회사에서 그거를 장려를 하고 거기서 다 거래가 이루어지만 선물 도박 작전 세력 요 세력들은 마치 뭐와 같냐면요. 경마장에 가면 원래 경마장에서 그 시스템에 의해서 그 배팅을 걸고 거기서 이제 어떤 말이 1등하면 거기에 대한 도박으로 이제 바친 수익을 들어오잖아요, 경매장은요. 그런데 가끔 가다 보면 뉴스에 보면 경매장이 아닌데 경매장 그 모니터 화면을 보면서 자기들만의 도박장을 따로 개장합니다. 예, 요건 불법입니다. 경마장은 이게 국가에서 인정한 합법적인 도박장이지만 만약에 거기서 나오는 나오는 영상 가지고 다른 제3의 도박 시장에서 그거 가지고 자기네들이 도박을 거기서 이제 베팅을 합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근데 대부분 이 합법적인 도박장보다 불법적인 도박장이 더 훨씬 큽니다, 시장이. 그러면 예전에도 스포츠 선수나 경마장 선수나 경영장 선수들이 이런 도박 이런 지하 도박 이런 데하고 이게 합작을 해서 승부 조작을 하는 경우가 종종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게 예전에는 한 번씩 일이 터지듯이 뉴스에 매스컴에 나오기도 했지요. 마치 이와 같습니다. 요거는 마치 진짜 그냥 도박 시장입니다. 불법입니다. 근데 시장이 생각보다 합법 시장보다 더 큽니다, 이 시장이. 근데 사람들은 몰라요, 이 시장이 있다는 거를.
저는 어떻게 알았냐고요? 그거는 제가 여기서 밝혀드릴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정보를 주신 분에게 제가 피해를 입힐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까지만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유가증권 시장 움직이나 공매도 선물 시장에서가 아니라 지하에서 따로 그 선물 지표를 가지고 도박이 일어납니다. 그러면 이들은 큰 세력들은 자기가 베팅한 원하는 차트가 나오기를 원하겠지요. 그러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현물 시장, 유가 시장에 조작을 합니다. 왜냐고요? 지하에서 얻는 그 베팅한 도박 수익이 아주 어마어마하게 크기 때문에 어떤 비용과 어떤 희생과 어떤 수단을 써서가 또 그들은 자기가 원하는 차트를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이런 알지도 못하는 세력들에 의해서 시장이 교란이 되고 거기서 피해를 보게 됩니다. 그러면 이걸 피하려면 어떻게 되나요? 여기까지 제가 말씀 못 드리겠습니다. 하지만 최소한 이 정도로 주식시장에는 위험한 함정들이 있다는 것은 알아두시는 게 여러분들이 주식 투자할 때 참고사항이 될 것 같아서 이렇게 설명드립니다. 그 이상도 그 이하의 목적도 없습니다. 그냥 여러분들이 지혜롭게 통찰을 하고 최소한 이런 세력들에 의해서 이게 있다는 정도는 알아야 나중에 그게 어느 정도 자기의 경험이 쌓이면 느낌이 옵니다. 최소한 저희가 주식을 할 때는 우리는 보통 어떤 주식을 사야 할지 살 주식을 찾습니다. 근데 저 같은 경우는 반대로 움직입니다. 꼭 주식은 사서는 안 될 부분을 먼저 봅니다. 어떤 주식을 저는 종목을 분석할 때는 이 주식은 사면 안 되는 것부터 먼저 찾아냅니다. 그러면 그게 일정한 수준을 넘어가면 그 주식은 절대 뒤돌아보지 않습니다. 근데 보통 사람들은 그냥 이건 잘 될 거야, 맞을 거야, 오를 거야 하는 대책 없는 긍정적인 마인드로 투자를 합니다. 그런 거를 좀 여러분들이 인지를 했으면 하는 바람에서 이렇게 강의를 올립니다. 저도 지금 강의를 하는데 참 아슬아슬합니다. 어느 선까지 이거를 오픈을 해야 할지. 왜냐면 제가 너무 많은 부분을 오픈을 하게 되면 제 신변에 위험이 가해지기 때문입니다. 아마 이로 인해서 피해를 보는 세력들이 있으면 아마 암살 시도도 들어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그렇게 해서 암살 시도가 시도된 적이 많이 있습니다. 다만 그게 매스컴에 나오지 않았을 뿐이지요. 자, 그거에 대해서는 더 제가 깊게 말씀은 안 드리고요. 저도 제가 알고 있는 좀 어두운 세력들에 대해서 너무 많이 오픈하게 되면 이게 좀 저한테도 그렇고 실질적으로 그거를 가르쳐줘도 여러분들은 잘 이해를 못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해할 수 있고 제 신변에 위협이 가지 않는 정도에서 이렇게 간단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그리고 요거는 세력은 아닌데 싼 거래세의 함정. 거래세가 싸면 좋은 거 아닌가요? 이렇게 당연히 질문하겠죠. 거래가 싸기 때문에 자꾸 단타를 하고 넣다 뺐다 하는 유혹에 빠지게 됩니다. 만약에 거래세가 원래 살 때 0.5%, 팔 때 0.5%, 그리고 국가에 내는 세금 0.3%에서 총 원래 예전에는 1.3%가 있는데 요즘은 거래세가 다 이게
저기 뭐냐, 이게 거의 없어지다시피 하니까 사람들이 단타의 함정이 쉽게 빠져요. 그래서 싼 거래세가 좋은 것만은 아닙니다. 저는 참고적으로 증권사는 밝히지 않지만 유가증권 시장에서 그냥 수기로 해서 직접 시장에 가서 직접 저는 거래를 합니다. 그러면 당연히 거래세는 비쌉니다. 그냥 인터넷으로 하게 되면 거래세가 거의 막 공짜에 가까울 정도로 쌉니다. 하지만 그게 함정입니다. 싸기 때문에 단타에 빠지고 쉽게 넣었다 뺐다 하고 이게 장기 투자를 하는데 오히려 이게 함정이 됩니다. 장기 투자를 해야 하는데 단기 투자로 넘어가고 단기에서 다시 단타로 넘어가는 그 이유가 싼 거래세 함정입니다. 거래세가 싸면 당연히 좋죠. 하지만 쌈으로써 이런 유혹에 빠진다는 것을 항상 인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단타로 해서 돈은 많이 벌 수가 없습니다. 그 원리는 간단합니다. 내가 갖고 있는 자본금이 적으면 어느 정도 벌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내가 단타로 해서 자본금이 커지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느냐, 내가 이 주식을 사고 싶어요. 사는 순간 대량으로 매도하게 되면 주식가격이 쭉 올라가요. 그럼 나 이거 빨리 팔고 싶어. 단타로만 빨리 그러면 쭉 내려가요. 이해가 되시나요? 그런데 이제 예를 들면 자본금 한 100만 원 정도 가지고 더 뺐다 그게 가능해요. 왜? 원체 작으니까. 하여튼 금액이 커지면 단타는 그게 안 됩니다. 그래서 단타의 함정에 빠지지 말라는 겁니다. 단타로 해서 돈 버는 분들의 특징이 똑같아요. 아주 고수들은. 자본금이 아주 적어요. 그 적은 만큼 벌어들이는 금액에 어떻게 보면 자본금 대비 벌어들이는 퍼센티지는 높지만 금액 자체는 굉장히 작아요. 근데 이 사람들에게 큰 돈을 쳐주잖아요. 안 돼요. 그게 그게 오리점입니다. 자, 요거에 대해서 제가 길게 말씀드리긴 하는데, 일단 싼 거래세는 단타로 넘어가게 되고, 단기 투자로 넘어가고, 단타로 넘어가는 그게 좀 함정에 빠집니다. 그래서 싼 거래세 함정에 빠지지 않길 바랍니다. 이거 좀 예민한 부분이 많아서 이거 참 어디까지 오픈을 하고 해야 할지 이걸 모르겠네요. 여기가 좀 예민한데, 이건 미리 회사 내부 주가 조작이라는 이건 세력이라기보다는 회사 내부의 주가 조작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거를 지금 미리 말씀드리겠습니다. 대부분의 회사들은 다 양심적이고 시장에 의해서 움직입니다. 아주 극소수의 좀 약간 악덕 경영자? 회사 내부자 경영자들 회사에서 가끔 나타나는 현상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제가 말씀드린 게 다 그런 회사는 아닙니다. 대부분의 회사는 다 되게 좋습니다. 이런 회사들이 있다는 것만 아십시오. 괜히 제가 이걸 말씀하면서 선의의 피해자가 나오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함정에 대해서 감지해야 하기 때문에 요거에 대해서는 제가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억울한 피해자 회사나 경영자들이 생기지 않기를 바라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이건 극히 일부에서 일어나는 현상이고, 이런 차트 현상이 일어난다고 해서 모든 회사가 다 그런 거는 절대 아닙니다. 그 점을 미리 이걸 알아주셔야 합니다. 아주 극소수의 회사만 이럽니다. 이제 거기에 빠지면 이제 피해를 보기 때문에 합니다. 우리가 인터넷 보면 박스권이라는 걸 많이 듭니다. 쉽게 말하면 산을 계속 그리는 거예요. 올라갔다, 다시 내려왔다, 올라갔다, 다시 내려왔다, 올라갔다, 다시 내려왔다, 그러다가 조금씩 위로 올라가요. 이걸 보통 박스권이라고 해요, 여러분. 조금씩. 그러다가 한번 위로 올라가고 또 박스권을 유지해요. 그러면 이런 같은 게 보통 작전세력 때 이런 건 안 만듭니다. 왜? 먹을 게 없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원래 작전세력 같은 경우는 막
최하 3배, 4배, 5배, 10배 이렇게 목표를 내서 이렇게 주가를 이렇게 뻥튀기를 시키거든요. 근데 요거는 그렇게 뻥튀기가 안 됩니다. 보통 20%에서 30%. 그것도 1년 내지 2년을 사이클로 깁니다. 작전 세력들은 이걸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고요? 수익률이 너무 작기 때문에. 하면 할 수가 있는데 이걸 굳이 하지 않습니다. 왜? 수익률이 너무 작기. 근데 이걸 누가 하냐? 이렇게 하려면 어마어마한 자본과 인력이 필요합니다. 몇 배로 뻥튀기 하고 이렇게 하려면. 근데 슬슬 올라갔다, 슬슬 내려갔다, 슬슬 올라갔다, 그리고 그걸 1년, 길긴 2, 3년 주기로 하는 거는, 이거는 회사 내부에서 간단한 장부 조작하고 외부에 오픈하는 회사 내부의 정보와 뉴스 내용으로 해서 이 정도 차트 조작은 가능합니다. 그럼 보통 이게 그렇게 수익률이 높지 않습니다. 보통 세력들이 20에서 연간 20에서 30%의 수익률을 보고 보통 이렇게 합니다. 보통 이런 작전 세력들은 뭐 최하 3배죠. 보통 3배에서 10배 뭐 그렇게 먹으려고 하니까. 근데 이런 거는 20%에서 30%이기 때문에 작전 세력들은 이런 거는 아예 간에 기별도 안 가기 때문에 하지도 않고, 이런 건 보통 회사 내부의 주가 조작에서 이렇게 좀 이루어집니다. 그럼 대충 누가 봐도 이게 뭐죠? 이렇게 차트를 만들어낼 수 있는 회사 내부에 능력과 정보력이 있는 사람이면 당연히 어느 시점에서 매수를 하고 어느 시점에서 매도를 해야 할지는 어린아이들도 알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선의 피해자들이 나오지 않길 바라서, 박스권이 다 되는 회사가 다 이렇게 회사 내부 조작된 거는 절대 아님을 먼저 다시 인지합니다. 선의의 피해자가 나오지 않기를 바랍니다. 다만 여러분들이 이런 주가 조작 세력이 있다는 정도만 인지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뭐 이거 말고도 기타 등등 겁나게 많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에서 보편적으로 많이 일어나는 함정 5가지만 제가 설명을 간단히 드렸습니다. 제가 여기에 대해서 하고 싶은 말은 많지만 여기에 대해서 잘못 말하면 나중에 저도 뭐 소송을 들어올 수도 있는 여지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아주 커트라인을 잘 유지하면서 위험하지 않은 선에서 제가 강의를 했습니다. 정보를 오픈을 했습니다. 씁쓸하지만 이게 현재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인 유가 증권 시장이 다 대부분 이렇습니다. 그 정도가 얼마나 심하냐 덜 심하냐 그 차이뿐이지. 하지만 여러분들이 우리나라에서 보편적으로 많이 일어나는 함정 5개를 이렇게 뽑아놨습니다. 요점을 인지하고 종목을 볼 때나 공부를 할 때 이런 거를 한번 잘 관찰을 하시기 바랍니다. 이거를 강의를 들었다 해서 그게 눈에 들어오지는 않습니다. 이런 게 있다는 걸 알고 여러분들이 끝없는 공부, 제 주식에 대한 공부와 그리고 관찰을 끝없이 해야 이거를 그때서야 어느 정도 돼야 살포시 그거를 눈에 들어옵니다. 제가 오픈할 수 있는 정보는 여기까지입니다. 자, 길지 않은 영상이었군요, 이번에는. 자, 약 30분간의 제 강의를 들어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이거를 여러 번 들으시고 종목을 분석하거나 공부를 할 때 잘 생각할 때 뭔가 머리에 버떡 뛰어 이게 제 내용이 떠오를 때 한번 다시 보시고 그 회사에 대해서 한번 잘 보세요. 네, 오늘은 여기까지 주식시장의 함정, 대표적인 거 5개를 간단하게 쉽게 요약해서 강의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